자리에 앉아주세요. 여기는 제 자리예요. 지금 막 무주에 또 이렇게 와 아침 일찍부터 오셨다고 들었어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웠어요. 현욱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최현욱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기 전에 엄청 오늘의 무주 산골영화제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잖아요. 그쵸? 네, 많이 컸어요. 네, 설레기도 하고 네. 되게 무주를 처음 와봐가지고 저도 되게 궁금증을 안고 기대를 품으면서 왔습니다. 네. 사실 최현욱 배우가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시리즈 촬영 중이어가지고 며칠 뭐 거의 밤샘 촬영도 하고 오늘 새벽에 왔죠. 네, 오늘 새벽에 무주를 도착해서 네. 이제 왔어요. 어제 네. 딱 새벽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 그냥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해가 뜨고 이제 이렇게 와보니까 되게 너무 좋아요. 네, 무주 너무 좋은 것 같고 되게 저도 잘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저기서 조금 작은 공간에서 토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마이크도 좀 가고 좀 이럴 수가 있었는데 오늘 조금 넓은 공간에서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까 햇빛을 좀 가릴 수가 없어서 좀 그래도 구름이 좀 있어서 다행이죠. 네, 감안하시고 잠시만 또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사실 어제 밤? 네, 네, 맞아요. 따끈따끈하게 네네. 보셨죠? 어떻게 읽으셨나요? 본인의 지난 6년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을 네. 본인이 읽을 때 어떤 느낌은 어떨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저의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현실감이 안 들었었는데 오늘 이제 실물로 처음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7번째 넥스트 네, 액터고 이제 네. 그 전에 넥스트 액터 선배님들 배우분들이 너무 저도 이제 스크린이나 뭐 다른 데서 많이 항상 뵀던 분들이고 이제 항상 존경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좀 신기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구매하셨나요? 나중에 아시죠? 저 사인회 있습니다. 네, 같이 함께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날 시간, 약한 영웅 끝나고 나서의 GV 시간 이후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넥스트액터 시리즈가 벌써 7번째이고 그 전에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다음 넥스트액터가 선정이 될 때쯤 되면 그 전 넥스트액터들이 저한테 누구냐, 뭐 어떻게 돼가냐, 뭐 이런 궁금함을 엄청 가지고 되게 궁금해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 이분들한테도 그 지난 넥스트액터들한테도 그 다음을 이어가는 7번째 배우가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딱 했었을 때 엄청 기뻐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럼직하다라는 딱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전 진짜 되게 열심히 누군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생각을 하는데 딱 그 넥스트액터 최현욱 하고 나서 이제 보도자료랑 이제 뉴스가 딱 나오고 나가지고 제가 되게 전화를 받았어요, 오히려.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변유한 배우가 네네.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소장님 네. 현욱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되게 저도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정말 좀 잘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커서 소장님이랑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이제 재밌고 뭐 여러 가지 재밌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이 재밌으셨어요? 그냥 이제 소장님 이제 사무실에 가서 몇 번이고 가서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 그 시간들이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 또한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네. 네.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인터뷰를 또 하고 또 인터뷰 정리를 하고 또 현욱 배우의 또 이야기를 듣고 거의 이제 뭐 글을 제가 손으로 썼다는 걸 제외하면 현욱 배우의 그냥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대로 글로 옮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되게 글을 엄청 잘 예민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놀랐었긴 했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었을 때 자기의 이미지에 더 좋겠다, 아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다르고, 다르고, 조사, 부사, 형용사, 주어,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사실은 글을 많이 읽는다라는 개념보다 글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대본에서 결국은, 대사를 본인의 입에 맞게 또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또 연관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이번 또 작업하시면서 내가 생각보다 글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예민하다고는 못 느꼈어요. 그냥 어떠한 그래도 저의 얘기고 저의 책이다 보니까 소장님께 당연히 이제 써주신 거지만, 근데 뭔가 좀 더 이렇게 변형하면 어떨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같이 나누곤 했는데, 이제 약간 네. 구몬 선생님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같이 저도 많이 배우고 글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감없는 어떤 마음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책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변요한 배우의 얘기도 했었고, 또 고화성 배우도 문자를 따로 보내셨어요, 저한테. 넥스트 액터 최현욱 씨네요. 연기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며 기대를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었고, 저는 책을 쓰면서 또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어저께 운전해서 저는 무주로 내려왔었거든요. 오는 길에 전여빈 배우랑 잠깐 또 문자를 잠시 좀 멈추고 좀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최현욱 배우하고의 작업이, 그 얘기를 전여빈 배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볼수록 예쁜 사람이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여빈 배우가 볼예 최현욱이라는 새로운 호를 지어주시기도. 볼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 책 안에 또 6개의 캐릭터들을 뽑아 주셨는데요. 한 편 한 편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또 쓰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를 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두들 저희 이제 캐릭터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어떤 페이지처럼 이름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네. 명찰이 채워져 있는 그런 캐릭터였었는데, 사실 하나를 꼽기가 되게 어려운 캐릭터긴 하죠. 네, 그리고 되게 다 모든 역할에 이제 명찰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 되게 너무 다 달라서 그렇죠. 귀엽고 예뻐요. 네. 그래서 그 인터뷰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같은 교복을 입어도 같은 캐릭터로 느껴지지 않는다. 네. 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각각의 캐릭터들을 골라 나갔던 어떤 과정들을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떤 선택의 기준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학생 역할을 주로 많이 했지만 저는 교복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어요. 되게 교복을 입어도 다 다른 교복이고 이제 다 다른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좀 더 색다르게 보여드리려고 많이 이제 노력도 했고 연구도 했어서, 그리고 일단 글이 너무 다 재밌었고, 그래서 그 글과 그 시나리오 안에 친구한테 빠져들어서 저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특히 책을 또 써 내려가면서 어린 시절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기억을 되게 조각들을 짜맞추느라고 이모님들까지 다 총동원돼서 가족분들이 되게 똘똘 뭉쳐서 이 기억을 짜맞추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이모님들이랑 어머님이랑 해서 저희 어린 시절을 이제 저랑 같이 좀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좀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랑 이제 이모님들도 무주에 와 계시는데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하는 영화제라는 거는 되게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네. 그렇죠. 저도 무주가 너무 좋다는 것을 이제 검색해서도 알아보게 됐고, 저도 이런 좀 자연이 있는 곳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도 같이 오셔서 즐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좀 이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다니시다 보면 뭔가 최현욱 씨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안 비슷해요. 네. 되게 다르실 겁니다. 그만큼 가족을 불렀다는 건 이미 사실 영화제로 치자면 약한 영웅 때 부산 영화제 네, 가신 적 있고 그리고 네. 나서는 첫 다음 영화제인가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옆에 동료 배우들이 함께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5월달에 약한 영웅 2와 함께 관객분들 만날 때도 옆에 항상 동료들이 좀 있었던. 네, 하지만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롯이 최현욱만을 위한 최현욱에 집중한 최현욱의 무대. 되게 네. 처음 어떻게 보면 혼자 이런 토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촬영을 끝나고 새벽에 딱 와서 좀 자고 눈 뜨고 이렇게 무주에 와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네. 그냥 되게 꿈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네. 이 현실감이 좀 떨어지나요? 네, 근데 너무 좋아요. 그냥 저도 같이 앉아서 있고 싶어요. 어딘가 앉아 나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밴드 네.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무주에서 공연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그거를 보러 갈 생각인데 이제 같이 보시죠. 아니 사실 책 이미 다 쓴 다음에 책이 뭐 원고가 다 끝난 다음에 무주의 뮤지션들 리스트업을 보는데 이거 되게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인터뷰에 이제 그 밴드 그룹이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해서 그 내용이 실렸는데 이제 그 밴드 분이 여기 무주에 오신다는 거를 그 나중에 들어서 되게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쵸. 네네. 약간 운명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매번 넥스트액터 작업을 하면서도 저는 되게 운명적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이 넥스트액터의 지금 저희가 7번째고 5번째까지 그러니까 변요한 배우까지 박정민 배우부터 변요한 배우까지 이어지는 어떤 80년대생들의 또 새로운 독립 영화 출신의 새로운 배우들의 하나의 라인업이 있었다면 고민시 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색다른 환경 속에서 연기를 시작한 그 배우들의 새로운 어떤 세대의 그룹들을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다음번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2002년생 배우를 맞이하게 될지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현욱 배우가 함께 작업하고 있는 배우들의 라인업들이 어쩌면 조금 더 현욱 배우보다 생물학적으로는 조금 더 나이가 더 많은 배우들과 어떻게 보면 한 세대처럼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뭐 약한 영웅이든 혹은 뭐 반짝이는 워터멜론이든 뭐 이런 어떤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좀 새롭게 새로운 배우들과 사실은 영화제에 하나도 영화를 찍지 않은 배우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저는 이제 스크린에서 아직 비춰진 적도 한 번도 없고 이 책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소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셨고 이 기회를 저도 그냥 이제
놓치고 싶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잘 준비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뭔가 새로운 시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이 책을 통해서 네. 더 제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뭐 영화계 안에서도 최현욱이라는 배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실 뭐 작업들을 많은 제안들이 좀 들어가고 있고 또 들어간 걸로도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쯤 되면 이제 스크린에서도 최현욱 배우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른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스크린에서 저의 모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 항상 꿈꾸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관객분들을 또 항상 그 영화관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현욱 배우가 여러분들 뭐 팬분들은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샤이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적으로 봤었을 때 그게 하이찬이든 혹은 수호든 그게 좀 호수에 가깝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어딘가 그 중간쯤에 좀 더 샤이한 버전의 최현욱이란 배우가 존재하는 것 같고, 그게 사실 아마 앞에 계신 이분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캐릭터와 되게 다르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시죠, 만나서. 근데 항상 저의 지인분들은 네.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작품이 나올 때마다 다 저 같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뭐 그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게 본인의 지금의 자신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MBTI 얘기도 한동안 인터뷰하면서 항상 팬분들이 되게 궁금해 여기시니까 뭔가 특정 지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게 본인 같다라는 얘기를 인터뷰 안에서도 또 담아내기도 하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누구랑 있는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은. 네. 오늘 관객분들이 워낙 이렇게 또 차분하게 또 조금 있어 주셔서 현욱 배우가 훨씬 더 샤이한 느낌이 드는데 한번 박수를 크게 한번. 사실 마이크가 가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되게 받고 싶은데 목소리가 들리려나요? 마이크가 없긴 한데 여러분한테 질문 조금 받아볼 수 있으면 소리 진짜 크게 질러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아니에요? 맞는데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넘어가요? 괜찮아요? 넘어가요. 네, 여기. 제일 첫째 줄. 어떻게 첫째 줄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요? 질문해주세요. 가장 힘들었던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데요. 힘들었던 역할요. 어떤 기준이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네? 표현하기 어려웠었던 역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약한 영웅이었거든요. 네. 오빠 17살이라서 19세.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그래도 네. 모험적인 분이신데요. 17세 최현욱이었으면 봤을 것 같지 않나요? 요즘 OTT가 너무 이제 다 공유하는 시대시니까요. 네,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대본을 저한테 들어왔던 작품은 약한 영웅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25, 21라는 작품부터는 이제 그 작품에서는 오디션을 이제 보고 네. 약한 영웅이라는 작품에서 대본이 처음 들어왔는데 처음에 대본을 보고 자신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혼자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왜냐면 수호는 저한테도 되게 너무 멋있는 친구였어가지고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엇이든 부딪혀보자 하는 게 저의 어떠한 가치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작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하기로 하고 수호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항상 하고 격투기도 하고 운동선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웠던 것들이 어쨌든 준비를 하고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이 좀 풀려나갔던 작품이었던 거죠? 모르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이제 제가 작품에서 경험했던 선배님들이나 이제 약한 영웅의 선배님이나 되게 많이 물어보고 배우려고 엄청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약한 영웅이 나오고 나서 그래도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어요. 네, 네. 정말. 네. 현욱 배우의 어떤 뿌듯한 연기, 수호의 연기는 2년 후에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수호도 안 본 상태에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른 작품 안에서의 캐릭터들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네. 라켓소년단을 5번째 정주행하고 있다고 해요. 유일하게 중학생으로 나왔었던 필모긴 하죠. 네. 맞아요. 네. 김강훈 씨랑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함께. 강원이가 이제 저의 1살 동생으로 나오는데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김강훈 씨가 지금 키가 180이 되셨던데요. 아 진짜요? 김강훈 씨랑 친구시군요. 그러면 이제 한 학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김강훈 배우분도 저도 이제 네. 못 본 지가 꽤 됐는데 키가 저보다 큰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무서워요. 성장이란 게. 네. 성장기란 게 무섭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게 이제 라켓소년단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리타럽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옛날 것들을 이렇게 다 보다가 보니까 한 배우의 성장이 지난 6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아주 밀도 있게 왔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청년기로 접어들어서 청소년기를 끝내고 정말 제대로 된 청년기로 접어든 느낌이 듭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사실 소년 시절의 너라는 작품을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또 여기서 상영을 하게 될 텐데 정말 그 소년 시절을 이제는 막 마치고 청년 시절로 들어가게 된 그런 배우를 여러분들은 가장 실시간으로 만나고 계신데요. 이 작품을 또 무주 분들과 함께 무주 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분들과 함께 보고 싶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영화를 봤지만 좀 무주에서 무주 스크린에 나왔을 때 뭔가 좀 더 매력적인 작품이었기도 했고 제가 고등학생 때 봤긴 했지만 그래도 기억이 가장 좀 좋은 영화로 생각이 나서 작품을 골랐습니다. 네. 아마 이쪽에서 그 영화를 보실 분들도 계시고 저 안으로 들어가셔서 약한 영웅 함께 또 보시고 GV 참석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쪽을 가셔도 저는 또 후회 없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골라도 돼요? 네, 그럼요. 현욱 씨가 마이크만 있다면 뭔가 뒤에 분들의 뒤에 분들? 질문도 받아보고 싶긴 한데 네, 네. 다 올라오시죠 그냥. 다 올라와서 와. 저기 그래도
저기 네, 책 들고 계신 애기? 어디? 애기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네. 어디? 저기 그 책 들고 계신 책 분. 들고 계신 분. 네, 네, 거기입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보면 네. 아, 약한 영웅 2에서 마지막 회에 수호가 등장을 하면서 잘 지냈냐를 잘 살았냐 요게 원래 이제 감독님이 주셨던 대본과 배우가 살짝 바꾸게 된 그 뉘앙스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그때 대본이 저도 자세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잘 살았냐라고 대사를 바꿨던 거는 제가 시즌 1에서 그 시은이랑 마지막 대화하는 그 문 앞에서 제가 잘 살았냐라는 대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약간 더 그때 생각이 나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됐고, 감독님께서도 그 부분을 살려주신 거는 그래도 좋았던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호가 할 법한 대사를 계속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배우가 한 3년 전에 했었던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 사이에도 더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런 말은 수호가 할 것 같아요. 혹은 아니면 수호는 이렇게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품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또 유지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색하지 않았나요? 어색했죠. 그래요? 어색했고 현장에서 감독님이랑도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박지훈 배우가 너무 이미 그 툴을 계속 찍고 있었던 시기였고, 저는 이제 중간에 가서 수호를 했기 때문에 이미 박지훈 배우가 너무 연시인이어서 거기에 맞게 저도 그냥 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대사들과 그런 건 생각을 당연히 해갔지만 박지훈 배우분이 너무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은이가 너무 시은이로 와줬기 때문에 수호는 그저 자연스럽게 수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정말 반가운 만남이기도 했어요. 네. 네, 네. 네. 또 한 분 정도를 더 해. 오, 와우. 와우. 역시 야외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 최고예요. 네. 들릴까요? 네. 아, 약한 영웅 시즌 3 나와요라고 한준희 유수민 감독님 굉장히 떨려할 것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죠? 감히 제가 근데 뭐 당연히 나오면 이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의 그 상황과 환경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시 이제 수호로 돌아가야겠죠. 네. 수호로 돌아간다는 건 되게 어떤 건가요? 몰라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약한 영웅 원을 지금 보면은 되게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수호가 된다는 건 되게 멋있는 사람이 다시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친구. 뭐 많은 드라마나 영화, 뭐 시리즈 속에 많은 캐릭터들이 있지만 수호라는 캐릭터는 정말 뭐 이후에 나중에 약한 영웅 집일 때도 그런 얘기 좀 더 나누겠지만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강렬한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놔두기 좀 아까운. 네.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왜요? 네, 또 한 분 이쪽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한번 네, 현욱 배우님께서 이번에 문학도 캐릭터를 지금 맨 끝줄 소년에서 연기하는 이강이라는 이 문학 청년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으셨나요? 책을 썼죠. 이 책
아직이었고 그게 너무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잘 준비했어요. 되게 글도 많이 읽고 좀 글뿐만 아니라 이제 좀 되게 색이 많은 친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제 밤까지 사실 찍다 왔으니 가장 지금 이강 모드로 계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현욱이에요. 아, 현욱이에요? 네, 현욱입니다. 네. 그런 거에서 빠르빠르 빠져나오는 스타일이세요? 그런 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지금 앞에 계신 관객분들과 무주에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뭐 짧은 시간건 긴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최현욱이라는 배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느꼈었던 가장 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현재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새벽까지 새로운 작품에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고 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저 무주 여러분들, 이 날씨, 공기, 습도 이런 것들 좀 느껴가고 있는 그런 최현욱 씨라서 그 생동감이라는 게 결국 작품이나 모든 순간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엄청 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고 할 일들이 많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네. 할 수 없는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는 그러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작품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지가 궁금해요. 많은 관객분들, 팬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후회 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게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냥 약간 미래를 좀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얻는 것이 꼭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하루하루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세요? 네, 근데 가끔 자빠져 누워있기도 하고 네? 누워있기도 하고 자빠져 있기도 하고 갑자기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넥스트랙터 책 안에서 아직 다 보진 않으셨겠지만 다 보진 않으셨 보라트 해주신 거죠? 네네. 굉장히 시야가 넓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다 보진 않으셨겠지만 본인이 한 얘기도 괜찮고 가장 좀 인상적이었었던 구절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소장님이랑 같이 나눴던 얘기보다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저희 약한 영혼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네. 해주셨는데 저는 유수민 감독님께서 그 말씀이 되게 그 인터뷰 내용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혹시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민망한 네네. 네. 어떤 구절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되게 좀 네, 뭔가 네. 사실 유수민 감독님이 뭐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또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이 최현욱이라는 배우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주 중심에 있을 만한 그런 배우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또 가장 가까이서 본 감독으로서 이 배우의 어떤 특징들 같은 것들을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또 많이 해주셨고 근데 의외로 현장에서 제일 연기에 관련돼서는 얘기를 덜 나는 배우가 현욱 씨였다라는 얘기도 하셨었어요. 네, 그렇다고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얘기를. 네. 그 뜻은 뭐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잘해서이기도 할 테고 굳이 또 좀 잘 안 묻기도 했었던 건가요? 그냥 혼자
좀 노력한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도 3년 전이니까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이제 내용을 보고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는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약한 영혼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이제 앞에 치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킨 먹느라 바빴어요. 아, 그 얘기가 진짜 웃기긴 했어요. 네. 치킨을 한 마리 반쯤을 혼자서 먹고 있으면서 거의 말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질문이 한 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욱 배우님. 여기 서 계시는 분 어, 앞으로 와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소리가 들릴 수 있다면, 네. 아,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실까요? 아니, 네네. 거기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우시지 마시고, 네. 네. 질문 주세요. 자기 자신이랑 가장 성격이 맞는 비슷한 본인과 가장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는지 궁금하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반짝이는 워터멜론이라는 작품의 하이찬이라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수가 막 나오는데 하이찬. 하이찬.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때가 이제 옛날 지금보다 예전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외할머님이랑 둘이 살아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되게 학창 시절 때는 개구장이었고 되게 발랄한 사람이자 또 어디에 이제 또 그런 가정 환경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되게, 그리고 이 대본을 읽자마자 제일 바로 하겠다고 했던 작품이 이게 이제 반짝이는 워터멜론이었어요. 네. 사실 반짝이는 워터멜론의 사진들이 오늘 무주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 남이섬에 갔었을 때 네네. 그 초록초록한 분이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또 다음 또 공연도 함께 또 이어지고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들어야 될 시간인데요. 그니까요. 무주와 함께한 이번 그 넥스섹터와 함께한 이번의 경험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최현욱 배우에게 남아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또 함께했던 순간들 마지막 인사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무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만 너무 사실 정말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소중한 추억을 또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족분들과 뭐 연인분들,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또 와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잘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가 가셨으면 좋겠고, 네. 또 이게 큰 자양분이 돼서 앞으로 사람으로서도 되게 많이 얻고 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현욱 배우 덕분입니다. 25, 21의 문지웅의 대사 중에서 중요한 건 교과서에 없어, 복도에 있지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서울에 없는 것 같아요. 무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현욱 배우와 함께 또 무주에서의 이 나날들 확실히 좀 즐기시다가 함께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주를 저도 제대로 알게 됐지만 무주 많이 저도 많이 갈 테니까 많이 와서 여행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되게 좋은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현욱 배우님과 함께 저희 이동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필름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혹시 한번 찍어도 되나요?